기간 공사 재개 및 광고 시점 관련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단, 상공단을 연결하는 수출의 다리는 만성적인 정책 구간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두산로길 지하차도 계획을 세운 지 수년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천교에서 상공단 출근 시 공단 지휘를 하기 위해선 20-30분이 걸릴 그런 시간이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선적인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계산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정체와 혼잡으로 발생하는 여러 손실과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두산로길 지하차도 개통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관련 부사장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장 이전 계획에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 이전 계획이 발표된 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아직도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까? 군청은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20년 전부터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 상황 군청 구민이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하루에 유동인구가 배출한 양을 더한다면 엄청난 양을 고스란히 군청구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따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금천현대 그리고 중화이지역 주민들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악취와 소음에 시달리는 계절입니다. 특히 적반장 주변 약 1,600여 세대 주민들로 매년 연초에만 반복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원 해결을 위해서 저는 아원수 시장 때부터 약속한 이전 계획이 추진 중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전과 착공이 될 수 있는 이 상세한 계획과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라며, 아울러 주민들께 이전이 확신이 들 수 있는 어떠한 수치 시간 명확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년 내지 50년 지난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당시에는 주차장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현재 심각한 주차는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 지역으로 지정된 곳 또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골목길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서도 최선의 지평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주차 위반 유형은 다양하겠지만 주차 공간이 없는 구에는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한 후에 그 이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집행부의 생각으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분야를 세분화해서 권역별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 결정되었는지 계획된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 주민총회 선정위원회에서 드러난 사항이 유효한지 국방부와 복합 계획을 수립을 논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군부대가 남아있는 복합 개발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다음 대선이 불과 10개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공군부대가 남아있는 채로 복합 개발이 된다면 공군부대는 영원히 이전을 못하고 현 위치에 영구히 주둔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국방장관이 임명됐을 때 상황까지 고려하여 현재 계획을 중단하여 더 많은 주민에게 대변하여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전 이전이 이루어질 때 공군부대 개발이 제대로 된 인천구의 랜드마크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완전 이전 없이 공군부대가 남아있다면 공군부대 요구대로 현 부지 50%를 주고 나머지 반쪽짜리 개발로 인해 군리 요구사항이 묵살되고 말 것입니다. 한번 결정이 잘못되면 되돌아갈 수 없는 사태로 발생되고 누를 원망한 우선 구청장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점 심사숙고하여 정책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내용이 좀 다르니 집행부는 유념하시어 답변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금천구는 뉴타운 사업이 취소되고 나서 시흥 복산동이 빌라촌 아니면 서울시 SH공사에서 집중 매도하여
영세민 빈민촌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젠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을 해도 나홀로 아파트나 쪼가리 서민 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뻔히 그려집니다. 만약 뉴타운 사업이 지금 현재 성공적으로 끝났다면 금천구가 천지개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다행히 금천구는 그래도 국토부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 선정에 대한 본 의원은 축하를 하며 시흥 3동 1005번지 일대, 시흥 4동 804번지 일대, 시흥 5동 922번지 일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저층 주택 밀집 지역으로서 특히 노후 저층 연립주택, 노후화된 기반 시설이 거의 다 3m나 4m 이하 도로, 보행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려면 관리지역 주민들의 불편 없이 만족스럽고 주민이 원하는 대로 금천구와 시흥 3, 4, 5동 발전을 위해서 정비사업이 향후 계획대로 진행이 잘 이행되려면 첫째는 주민 동의나 노후도 여러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SH공사에서 집중 매도하는 사업 및 각종 건축, 신축 공사 행위가 정지되어야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이 질의하는 대로 각종 인허가가 우리 금천구에도 중지될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환경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전종 유흥업소를 청년 문화 특화 골목으로 만들 의지에 대하여 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는 지난 2017년 4월 독산로 거리문화 개선 사업, 일명 빨간집 정리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건설행정과에서 시행한 독산로 가로 환경 관련 설문조사에서 독산로에 대한 첫 연상 인지는 부정적 이미지가 78%, 보행 환경 불편은 50%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같은 해 2월 지역혁신과 공론협치론단에서 시행한 지역사회 현황 조사에서도 독산로 보행 환경 개선 요구가 가장 많은 민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는 마을자치과 금천 1번 같으니 협치회의 주요 의제로 변동 유흥업소를 청년들의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 공간 활용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3개의 유흥 주점을 임대하여 청년 공간으로 활용하다 지금은 2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서울시 협치 관련 예산 중 일부를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 정책 변화에 민감한 불안정한 예산으로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부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독산로 20m의 변종 유흥업소 난립 환경과 비슷한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강동구 엔젤 공방 허브센터와 공방거리 여러 상점을 직접 방문하며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강동구 공방거리 관련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전액 구비 지원으로 2021년 현재 39개소의 변종업소 중 26개소의 업소를 청년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엔젤 공방 허브센터를 건립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특화된 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 수립과 노력은 특별한 목표와 특단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산 3동 주민센터에서 남문시장 입구까지 200여 미터 내에는 무려 10개의 변종 유흥업소가 집중되어 있어 6개 학교의 통학로 유해 환경 개선은 통행 불편 해소와 함께 정비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독산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중심에는 변종 유흥업소를 청년들의 창업으로 사회적 경제와 연계한 특화된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우리 구 자체 예산의 편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책임 있는 부서 배정과 개별 사업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개선 방향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독산로 20m 도로의 보행환경, 거리문화 개선과 더불어 스마트 환경 개선은 유성훈 구청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독산로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구청장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 공사 책임 소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 보훈회관은 보훈가족들이 오랜 바람으로 2020년 6월 29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후 실사용 3개월여 만에 사용이 불가할 정도의 빗물 피해 하자가 건물 전반에 발생했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10월 7일 보훈회관을 방문하여 하자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관련 부서의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의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지하 물고임 현상과 벽면 보수공사는 시공사의 완벽한 하자 보수를 통해 원상 복구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5월 또다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관련 사진과 영상을 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하자 이상의 부실 공사에 대한 부서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현저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실 공사는 다음 질문과도 연관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누가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발생한 문제와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어떤 대안을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건축공사 예산 증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공사 시 공사 중 무분별한 설계 변경의 문제점과 설계 변경 시 예산의 증액과 검증되지 않는 예산의 전용 문제, 설계 변경이 편법적인 공사비 보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문제점, 그에 대해 지적하며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변경 제도는 기재부 계약 일부인 공사계약 일반 조건에서 공사 현장에 맞도록 설계 도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일종의 계약 변경 행위입니다. 설계 변경은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비의 증가를 수반하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설계 변경이 궁극적으로 공사 계약 금액의 변경에 그 핵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설계 변경이 편법적으로 이용되면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부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낙찰 차익이 건축공사 시행 시 여윳돈 사용하듯 설계 변경의 활용에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불분명한 예산 집행 관행이 아무런 사전 검증 과정 없이 시행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일반화된 설계 변경을 통한 공사 금액의 증가 및 사용은 마땅히 제한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낙찰 차익의 사용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관련 부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